네, 안녕하십니까. 혁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과 문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culture, 문화란 것이 굉장히 난해한 컨셉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퍼스펙티브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The underlying value framework that guides an individual behavior. 이 문화라는 것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가치에 관한 그런 프레임워크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능은 개인의 행동을 가이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그 저변에 있는 어떤 다이내믹스를 컬처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정의를 사용하면 우리가 컬처의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이 뭔지 더욱 자세히 펼쳐 보이도록 하죠. 또 이 overdetermina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철학자 알티셀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개념인데요. 이게 단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런 컬처의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컬처란 것은 어떤 한 레이어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어떤 단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면이 겹쳐져 있는, 여러 가지 지층이 겹쳐져 있는 복잡한 그런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이 문화가 나타날 때는 한 가지 어떤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겹쳐서 나타나고 표현된다는 것이죠. 국가와 관련된 문화일 수 있고, 지역에 관련된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에 관련된 문화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화일 수도 있고, 본인의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떤 서브컬처, 어떤 특별한 그룹의 문화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화가 겹쳐져서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의 원인을 우리가 귀인해 볼 때는 어떤 한 가지 문화에 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잡한 그런 문화의 하나의 그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서울에 사시는 A라는 분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저변에는 다른 또 지층이 있죠. 그분이 경상도 출신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대학 출신일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그 인생의 역정 중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그런 문화적인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행동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또 언급할 중요한 부분은요, cultures collide. 여러 다른 컬처들이 서로 이제 충돌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게 조직 문화에 있어서, 기업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그런 복잡한 그 문화의 덩어리들이 충돌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맨날 가장 쉬운 일은 똑같은 백그라운드,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뽑는 사람이죠. 어디 출신, 아니면 자기 친구들을 막 뽑는다든지, 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엔 그것도 통할 수 있고요. 그걸 항상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는 기업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종국에 가서는 심하게 해서는 근친상간 조직이라고 그 다양성이 낮아졌을 때 그 조직의 건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극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책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해결책은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런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그 상위의 차원에서 그 문화들을 통합할 수 있는 메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밸류를 갖고 통합을 하는 것이죠. 높은 차원의 얘기는 우리가 비전을 갖고
것을 통합을 하는 것인데 이 비전은 모든 다른 문화의 그런 차이점들을 무화시킵니다. 그 차이점들이 오히려 이러한 단계에 가서는 그 시너지 이펙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다양성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비전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을 때 그 조직은 엄청난 그런 파워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Very Strong 팀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얘기가 되어질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문화, 기업 문화의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혁신에 있어서 혁신 문화를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는 네 가지 툴에 대해서 그 Exploiting Chaos의 그 파트 2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 네 가지 툴들은 Perspective, Experimental Failure, Customer's Obsession, and Intentional Destruction 이렇게 네 가지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례를 다 다룰 수는 없고 기본적인 이 네 가지 툴의 대체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erspective는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외다리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가치 통합, 비전 통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뭐 이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으로 그 방향이 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퍼스펙티브를 갖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직에 있어서 어떤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결정되면은 모든 것이 굉장히 클리어해집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통합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전진을 할 때 그것이 그 조직의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해답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우리가 그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로 향하여 얼마나 그 조직 내 합의가 이루어지고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더 큰 관건이 되겠죠. 두 번째는 experimental failure입니다. 이게 실패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히 우리나라 한국적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공한 사람은 사실 많은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더 큰 위험이 그렇죠? 머지않은 장래에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직 내에서 실패를 용합하는 문화가 되어 있어야 혁신이 일어납니다. 혁신의 히트 레이셔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단번에 혁신을 성공한다. 이게 참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존재하기 힘든 것이고 대개의 경우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점에 닿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안전한 것을 찾고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복지부동의 문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인 사진은 유명한 마이클 조던인데요. 농구의 신이라고 칭송받는 이 사람이 그 커리어 중에서 한 슛 중에 성공이 많았을까요? 실패가 많았을까요?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 많이 실패한 그 수만큼 그렇죠 성공에 접근하게 되었죠. 세 번째 툴은 Customer Obsession입니다.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칠 만큼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그림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엔지니어인데 어글리한 그림이 하긴 한데 이 사람이 여성을 위한 자동차를 디자인을 할 때 본인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의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판단을 한 거 아니야. 것이 아니라 더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여성처럼 스커트도 입고 뭐 화장도 하고 그리고 차를 탔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뭐랄까 그 세심한 차원에서 깊은 차원에서 그 커스터머를 여성 커스터머를 이해하는 길이 되겠죠. 그런 자세를 갖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받아들여지고 개인적으로 팀 내에서 조직 내에서 그것은 쉬운 어떤 합의를 가져오죠. 본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확실하게 인식하고 뭐 디베이트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점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아주 깊게 생각할 때 그런 지점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갈등의 요소가 적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intentional destruction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이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직 내에 다양한 어떤 현존하는 요소들, 스테이러스 코, 그리고 기존의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꼭 조직적으로는 여기에 옆에 있는 이 불가사리, starfish 같은 조직들, 이 starfish가 뭐 아메바 조직이라고도 하죠. 그 일본의 어떤 경영학자가 한 개념인데 어디로 뻗어나갈지 뭐 자르면 또 나오고 그렇죠.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조직의 틀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어댑티브한 그런 조직의 틀을 가져야 한다는 것. 아무것도 귀중하지 않고 아무것도 영속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그 조직 구성원 모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 말단 상호부터 대표까지 차이가 없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자유롭게 펼쳐지고 그렇죠? 결정되고 그것을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 없는 조직의 모습 이런 것들이 21세기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혁신 문화에 대해서 4가지 툴을 알아봤고요. 또한 문화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혁신에 관한 또 다른 차원을 다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